9세기 후반, 신라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 지방의 호족들이 각자 세력을 키우며 나라를 갈라먹었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혼란 속에서 희망을 잃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자들이 있었다. 궁예, 견원, 그리고 왕건.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세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했다. 왕건은 나주 출신의 상인이자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호족이었다. 그는 무역과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왕건의 옆에서 그를 도와 후에 고려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왕식염이었다. 왕식염은 태조 왕건의 집안에서 자라며 어려서부터 왕건과 깊은 신뢰를 쌓았다. 후에 왕건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며 세력을 확장할 때 왕식염은 그의 오른팔로서 전장에서 함께 싸웠다. 한편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우고 왕건을 자신의 오른팔로 삼아 여러 전투에 내보냈다. 왕건은 전략가이자 지휘관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이 땅의 질서를 되찾는 것은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백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후고구려의 지배력은 커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궁예의 폭정이 심해졌다. 짐이 곧 신이다. 짐은 관심법으로 그대들을 다 보고 있다. 조심하라. 그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잔혹한 통치로 백성들과 신하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918년 궁예의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 왕식염은 왕건과 신하들을 설득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궁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는 왕건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후고구려가 고려로 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918년 왕건은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 후고구려를 고려로 바꾸었다. 그는 곧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큰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후삼국 통일의 꿈. 왕건의 목표는 단순히 나라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혼란을 끝내고 분열된 한반도를 하나로 통일하려 했다. 이 땅의 전쟁은 끝나야 한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결국 그의 첫 도전은 시작되었다. 927년 견훤은 신라를 기습 공격했다. 경혜왕을 죽이고 경혜왕의 사촌인 경순왕을 옹립하며 신라를 사실상 장악했다. 이 소식은 왕건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왕건은 신라를 되찾고 견훤의 기세를 꺾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공산, 현재 대구로 진격했다. 그러나 견훤은 이미 신라를 점령한 뒤 공산에 군사를 배치하고 왕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라를 잃는다면 고려도 위험하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한다. 왕건의 군대는 공산에서 후백제의 군대와 맞섰다. 후백제 군대는 숫자와 기세에서 앞섰지만 왕건은 뛰어난 전술과 용맹으로 싸움을 이끌었다. 왕건은 병사들을 격려하며 말했다. 이 전투는 고려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물러난다면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고려군이 유리하게 싸워갔다. 그러나 견훤은 후백제의 군사를 효율적으로 지휘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후백제의 군대는 압도적인 병력을 바탕으로 고려군의 전열을 무너뜨렸다. 왕건은 후퇴를 시도했지만 후백제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은 치명적인 패배를 입었고 왕건은 겨우 목숨을 건져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왕건의 측근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진순겸과 김락이 전사하며 왕건을 대신해 목숨을 바쳤다. 나의 목숨이 아니라 고려의 꿈을 지키는 것이다. 진순겸은 자신의 갑옷을 왕건에게 입히고 왕건 대신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공산 전투는 왕건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이 패배를 통해 더 큰 교훈을 얻었다. 패배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이 땅의 혼란을 끝내려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 공산 전투는 후백제와 고려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충돌한 전투였다. 비록 왕건이 패배했지만 그는 군 사력을 재정비하고 호족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다시 힘을 키워갔다. 그는 이 패배를 기반으로 후삼국 통일을 위한 더 강력한 전략을 준비했다. 930년 고려와 후백제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두 나라는 여전히 신라의 잔여 영토와 세력권을 두고 대립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창, 현재 상주 지역은 두 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로 부각되었다. 고창 전투는 단순히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아니었다. 이 전투는 고려와 후백제 중 누가 후삼국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왕건은 후백제가 고창 지역을 점령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이끌고 고창으로 향했다. 고창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 땅을 통일할 것이다. 왕건의 군대는 결집된 조직력과 뛰어난 전술로 무장되어 있었고 후백제의 군대는 여전히 강한 힘을 자랑하며 맞섰다. 고창에서 고려와 후백제의 군대가 충돌했을 때 두 나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전투에서 물러서는 자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왕건은 공산 전투의 패배를 교훈 삼아 전략적으로 맞섰다. 왕건은 후백제의 군대를 중앙으로 유인한 뒤 양쪽에서 협공하는 전략을 펼쳤다. 적의 기세가 강하다면 우리는 그 기세를 이용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후백제의 군대는 초반에는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왕건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고려군의 협공에 후백제 군대는 점점 무너졌고 마침내 고려군이 고창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고창 전투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승리를 통해 고려는 후백제에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고 부삼국 통일을 향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 이 전투는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다. 고창 전투 이후 고려는 자신감을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후백제와의 전쟁을 주도했다. 반면 후백제는 이 패배로 인해 내부의 혼란과 약화된 군사력을 겪게 되었다. 고창 전투 이후 935년 후백제의 왕 견훤은 자신의 아들 신검과 대립하다 후백제에서 버려졌다. 그 결과 견훤은 왕건을 찾아가 그의 군대에 합류했고 그와 함께 후백제의 군대와 맞섰다. 936년 고려의 태조 왕건은 후백제와의 오랜 대립 속에서 부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전에 고창에서 후백제를 크게 무찌른 왕건은 후백제의 수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이제 혼란은 끝나야 한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부삼국의 패권을 두고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은 마침내 고려의 승리로 귀결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마지막 전장이 바로 현재 전라북도 정읍 부근인 일리천이었다. 후백제의 왕 신검은 후백제의 수도인 완산주로 물러나 남은 병력을 정비하며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다. 신검은 이미 군사적으로 크게 약화된 상태였지만 고려의 진격을 막기 위해 일리천에서 결전을 준비했다. 아버지가 세운 후백제를 내가 지킬 것이다. 패배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신검은 후백제의 자녀 병력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끌고 마지막 전투에 임했다. 왕건은 후백제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전투가 끝나야 이 땅의 전쟁도 끝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고려군은 압도적인 병력과 전략으로 신검의 군대를 압박했다. 왕건은 병사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을 독려하며 이 전투가 고려의 통일을 완성할 마지막 순간임을 강조했다. 신검의 군대는 고려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이미 전력에서 크게 뒤처진 상태였다. 고려군은 거센 반격을 펼치며 일리천의 중심에서 후백제 군대를 무너뜨렸다.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군은 마침내 후백제 군대를 완전히 섬멸했다. 신검은 전투에서 패배한 뒤 포로로 잡혔고 그와 함께 후백제의 최후도막을 내렸다.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후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기억될 것이다. 왕건은 마침내 후삼국의 혼란을 끝내고 한반도를 하나로 통일하게 되었다. 일리천 전투의 승리로 고려는 한반도 전역을 통일했다. 왕건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며 새로운 나라 고려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모든 백성들이 고려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될 것이다. 일리천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후삼국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고려라는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왕건은 나라를 통일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첫째, 호족을 포섭했다. 왕건은 전국의 호족들과 혼인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 나라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오. 모두의 힘이 필요하오. 많이 도와주시오. 둘째, 훈요 10조를 남겼다. 왕건은 자신의 통치 철학과 고려가 나아갈 방향을 훈요 10조에 담아 후대 왕들에게 전했다. 이 땅의 왕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 불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화로운 정책, 왕건은 통일 후에도 각 지방의 반발을 막기 위해 온화한 통치와 외교를 유지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줄이고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평화를 강조했다. 943년 왕건은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지도자였으며 고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나는 한나라의 왕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왕건의 고려는 이후 500년 동안 이어졌으며 그의 통치 철학은 고려의 기틀이 되었다. 태조 왕건은 단순히 후삼국을 통일한 군주가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운 지도자였다. 그의 이름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건국자 중 하나로 남아있다. 왕건은 나라를 세웠고 그가 만든 고려는 500년 동안 이어지는 왕국의 시작이 되었다. 다음 이야기, 왕좌에 오르지만 왕이 되지 못한 남자, 계종.